쪽에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서는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일 관계를 위해서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느낌을 갖는다. 또 그러한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전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국민과 함께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저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일본의 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일본이 지지를 해줄 경우 한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시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에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일 간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의 보다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말씀과 함께 이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제 그 기자회견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이 표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한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보다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에 그 회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 합시다. 네.